뭔가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 패스형 정말 핵심을 한다. 정말 중요한 걸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손으로 힌트를 드리자면 네, 22가지 법칙. 네. 픽사의 전 아티스트로 있던 엠마 코트님이 이렇게 봤으면 성공한다. 네. 이렇게 쓰면 스토리텔링 완성할 수 있다라는 22가지 법칙을 자신의 그간의 노하우를 접목해서 공개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께 또 오늘 공개를 공개합니다.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준비물 있죠. 네, 캘리그라피 뷔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정말 진짜 피와 살이 되는 네. 그런 법칙이기 때문에 이걸 필사를 하면서 연습해보고 또 각인시켜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 그래서 법칙을 하나하나 따라오시면서 머릿속에 넣고 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설명하는 과정 중에 자막에 띄어지는 그 법칙들을 계속 따라 쓰면서 저희 설명을 들어주신다면 그 연상 이미지 법칙도 되면서 크게 작게 크게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말하는 동안 손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속 따라 쓰면서 바쁘게 액션감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픽사의 전 스토리보드 아티스트였던 엠마 코트가 직접 밝힌 그리고 스스로도 익히고 다른 동료들한테 배웠던 22가지 법칙 중에 첫 번째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가 되는데요. 첫 번째 법칙 어떤 건가요? 네, 캐릭터가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그 과정을 더 중요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 지향적이죠. 네. 웹소설도 하나 꼭 만들어야 한다. 캘리그라피도 완성해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네. 그 하나하나의 과정들, 네, 한가를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그 과정은 또 우리의 노력이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캐릭터가 노력하는 그 과정을 또 중요시하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막으로 띄어지는 이 부분을 붓펜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힌트를 드려 볼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단어는 전체적으로 좀 크게, 네. 그죠? 크고 굵게 표현을 해봤으면 합니다. 이를테면 과정을 더 중요시하라는 언급이 되어 있는 만큼 목표보다 과정을 조금 더 크게 써보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함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여러분과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붓펜과 종이를 이용해서 법칙을 써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부분은 촬영이 들어갈까요? 그렇게 해도 되고, 여러분이 저를 따라 쓴다는 개념이 아닌 건 당연히 알고 계시죠? 우리가 첫 번째 법칙 한번 붓펜으로 써볼게요. 그리고 문장이 길다면 조금 줄여서 자신이 축약해서 쓰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첫 번째 법칙 중에서 캐릭터의 과정을 중시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써볼까 합니다. 자, 준비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저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따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저는 조금 줄여서 써볼게요.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적어 보았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조금 지읒을 강하게 한 이유는 생각보다 이게 좀 간격이 적게 표현이 되면서 치읓으로 보일 것 같아서 밑으로 좀 진하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좀 더 연습을 할 수도 있겠죠. 목표라는 단어는 기억에 받침이 있는 경우고, 과정은 빠르게 쓰면 뒤에서 받침이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비율상으로 밸런스로 봤을 때 앞에 미음과 뒤에 이음이 조금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뒤로 넘어갔을 때 중요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어떤 분들께서는 중요시하라
라고 표현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문장이었던 캐릭터가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노력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저는 조금 짧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앞에 빠진 부분이 노력하는 이라는 표현인데요. 노력이라는 표현을 좀 강조해서 추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처럼 좀 짤막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연습할 수 있는 시간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법칙 굉장히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가 한 강 한 강 이어지면서 그 과정이 말 그대로 노력이 들어가고 또 목표를 향해 다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었는데 그게 중요하다라고 굉장히 전문가가 말해주니까 네. 마음이 편안해져요. 네, 여러분 그 과정 속에 계신 겁니다. 네, 계속 연습 따라해 주시고요. 네. 자, 두 번째 법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칙 뭔가요? 작가로서의 시선으로 바라볼까 아니라 바로 누구? 관객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 재미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쓰면 무조건 재밌을 거야 라고 그게 했는데 아니죠. 네. 실제 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네. 것, 즉 관점이 다르다라는 내용인데요. 핵심이 되는 단어는 관점이 다르다입니다. 네. 즉 관점, 좀 크게 작게와 굵게 얇게 법칙을 많이 넣어서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2번 법칙도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번 법칙, 네, 작가의 입장이 아니라 관객의 입장에서의 재미를 생각해라. 그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한번 캘리그라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앞서서 강조해야 되는 것이 이미지가 크고, 네, 면적이 크고, 그리고 작게. 네. 저는 핵심이 관점, 네. 관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 그 점을 좀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이 좀 더 그 밸런스가 맞는 캘리그라피 네. 법칙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의 또 관점은 다를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계속해서 연습 따라오시면서 세 번째 법칙 자막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테마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스토리를 다 쓸 때까지도 그게 뭔지는 알기 힘들다. 멈추지 않고 계속 쓰다 보면 잡힐 것이다. 이 얘기 좀 중요한데요. 네. 자, 우리 한번 연습하면서 설명을 좀 보태 보겠습니다. 네. 핵심으로 말하고 싶은 부분은 멈추지 않고 쓰는 부분 아니에요? 네. 저는 떠오르는 법칙이 하나 있는데요. 연연도연. 연연도연이요. 네, 우리가 좀 막막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내가 하는 것이 늘지 않는 것 같고, 캘리그라피, 다른 친구는 좀 느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고, 이런 네. 좀 자괴감이 들고 자존감이 낮아질 때도 네. 있는데, 멈추지 않고 하다 보면, 잡힌다, 네. 하게 된다라고 이 스토리보드 아티스트가 말씀을 전해주셨네요. 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김연아 선수가 떠올랐습니다. 네. 정말 네. 맞네요. 네, 김연아 선수를 주인공으로 한 그런 네, 계속 들으세요. 네, 김연아 선수를 주인공으로 이제 다큐를 찍은 건가? 네, 그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취재를 나간 그런 감독님이 물었습니다. 오늘 어떤 생각으로 연습을 하시냐? 어떤 생각으로 하시냐? 어떤 생각이 그냥 한다. 그냥 한다. 그냥 한다. 저도 지금 그냥 해야 하고 되니까, 있습니다. 네, 해야 되니까 한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아, 그 마인드. 네. 복잡한 생각을 가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야 한다. 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테마를 갖추고 간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멈추지 않고 지금 계속 쓰시고 계시죠? 네. 계속 쓰시다 보면 캘리그라피 자신의 그런 필체가 잡힐 저는 것입니다. 뭔가 이미지 법칙으로 네. 우리가 계속 연습할 때 연상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장다현 강사님 계속 막 김연아 선수도 얘기해주고 네. 인터뷰 사례까지 막 얘기를 해주니까 네. 저절로 좀 그런 표현을 해보고 싶었고 네. 그 스케이트장에 뭔가 반짝반짝하는 그 네. 윤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땡땡땡땡 이런 표현들을 조금 채워서 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도 좀 더 연습하실 수 있는 시간 드려볼게요. 김연아 선수 떠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멈추지 않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 한번 생각해보죠.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그런 세 번째 법칙이었습니다. 그 네 번째 법칙은 좀 길게 보이기는 하는데요. 네. 어떤 점인지 좀 천천히 설명해 주시죠. 네, 문장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면 좋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부분인데요. 하나의 꿀팁이 될 수 네. 있겠습니다. 어느 옛날에 누가 있었다.
매일 무엇을 했다. 음. 그러던 어느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무엇이 되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되었다. 엔딩. 네. 그러니까 어떤 기승전결이 보이네요. 그러네요. 네. 우리가 기승전결 한번 또 핵심적으로 다룰 주제이기도 한데 네. 역시나 이 법칙에서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축약해서 쓰자면 기승전결이 중요하다. 아니면 기승전결을 사용해라. 네. 아니면 뭐 문장의 순서를 유의하라 정도로 줄여서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우리가 긴 말도 짧게 줄여서 혹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문장을 줄이는 훈련도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그 글 쓰는 거를 이제 심사를 할 때가 있는데 문장이 우선 긴 거는 그럴 수 있다 쳐요. 이해도가 네. 높다면. 네. 왜냐면 지금처럼 옛날에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말을 네. 하고 싶었던 건 알겠어요. 하지만 이 볼 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문장의 시작인 주어죠. 그러니까 주어라고 하면 안 돼요.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네. 뭐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영어식 영어식 주어와 서술어라 우선은 네. 칭해볼게요. 주어와 서술어가 안 맞아요. 네. 이래서 나는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뭐 생각한다라고 끝나면 될 것을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하다가 좋아하는 사과다 뭐 이렇게 네. 끝나버리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지면 길을 잃습니다. 네. 그래서 보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끊어줘야 또 되는 그리고 거죠. 관점이 다르다고 네. 우리가 몇 번째 법칙? 두 번째 법칙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관객들은 보는 시각이 한정되어 있고 이해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네 번째 법칙을 좀 길게 설명드렸었는데 좀 짧게 추격해서 연습을 해보는 시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뭐 기승전결이 기승전결. 중요하다. 아니면 짧게도 기승전결 네. 뭐 이렇게 적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좀 짧게 축약해서 연습해보는 시간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문장의 구성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승전결.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기승전결 시작해서 기승전결. 끝을 맺어주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법칙도 좀 기승전결이랑 연결이 되지 않나요? 네, 저는 맞습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쓰면서 일부 수업을 좀 따라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승전결도 마찬가지이고 앞서서 선생님이 축약해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단순화시켜라, 집중하라, 캐릭터를 합쳐라, 두리뭉실한 이야기는 빼버려라, 그리고 애써 써놓은 것을 잃어버리는 느낌이 들겠지만 맞죠? 나중에는 기억나지도 않을 것이다. 경고를 내리네요. 경고를 내립니다.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썼는데 지워야 될 때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아쉬워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고 명료하게 해서 집중시켜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문장이 길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또 축약해서 또 두루뭉술한 그런 표현들을 날려서 해보는 캘리그라피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오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단순화시켜서 집중시켜라 라는 느낌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긴 글이 있었는데 어떻게 축약해서 표현하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단순이라는 워딩 자체가 이은 것 같은 곡선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네. 뒤끝도 그렇고 니은 뒤끝도 그렇고 시옷도 그렇고 다 선으로 이어져 있고 말 그대로 단순하다는 것을 정말 표현하고 싶어서 나중에 작품을 한 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정말 단순하게 직선처럼 뚝뚝뚝뚝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기승전결은 좀 흐르는 듯한 느낌을 줬고요. 단수는 단순하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표현이 잘 되고 있다면 잘 따라오신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좀 뭔가 굵게 표현하기보다는 좀 얇게 표현하는 게 어울리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네.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법칙은 몇 번째 법칙이죠? 6번째 법칙입니다. 벌써 6번째네요. 네. 자, 6번째 법칙 알려주세요. 캐릭터의 장점이 뭐고 뭘 편안하게 느끼는가, 그러나 정반대의 것을 던져줘라, 캐릭터를 도전하게 만들어라. 이게 뭔가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 옵니다. 아까 악당 캐릭터. 네. 적어야겠어요. 네, 캐릭터를 말했잖아요. 도전하게 만들어라. 네. 캐릭터의 도전. 장점, 그리고
어떤 것을 편하게 느끼고 어떤 것을 불편하게 느끼는가, 그리고 불편하게 느끼는 것을 통해서 도전하게 만드는 거죠. 좋네요. 네. 자, 여러분들 함께 따라오고 계시죠? 저도 도전이라는 워딩이 좀 바로 보이시죠? 네. 제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던가요? 면적을 크게, 면적을 표현하고. 크게 표현하고 저는 굵게 표현했고요. 네, 강한 느낌, 힘찬 느낌이 딱 듭니다. 맞습니다. 도전. 여러분들 도전은 언제나 힘차게 표현이 되어야 되겠죠? 저도 네. 굵고 강하게 표현을 해봤고, 마치 그 테두리 법칙이 있다면 도전이라는 테두리는 좀 크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투명 테두리까지 염두에 두고 저는 작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캐릭터 장점이 무엇고 어떤 것을 편안하게 느끼고, 그리고 반대되는 성격을 가진 캐릭터를 던져줘야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다음 7번째. 벌써 7번째 네. 법칙이네요.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자면 네. 중반부 있잖아요. 웹소설의 중반부를 써내려 가기 전에 이미 먼저 뭘 생각해라? 엔딩, 마무리를 생각하고 들어가라는 거죠. 네. 자, 왜냐면 엔딩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그 소설의 마지막 문장 한 줄, 거기에서 실력이 다 드러난다고도 하잖아요. 네. 그 여운을 주게끔도 하고, 이 작품이 오래오래 기억에 남으려면 이 엔딩 중요한데 참 엔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놓는 게 좋다라는 꿀팁을 주셨어요. 그래서 엔딩에 관한 이미지 법칙, 해피엔딩이 될 수도 있고 새드 엔딩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열린 결말, 또 닫힌 결말 다양하게 나눠질 텐데 여러분이 떠올리는 그 엔딩 이미지 살려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칙 네, 알려주세요. 다음 법칙은 어떻게든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라.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다음에 더 잘하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7번 법칙과 이어지는 그런 법칙인 것 같은데, 엔딩을 먼저 생각하라고 했는데 어떻게든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라. 엔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로 이어서 알려주는 그런 법칙인 것 같습니다. 네, 같이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긍정의 메시지 캘리그라피 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다음은 막혔을 땐 다음 단계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의 리스트를 만들어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뭔가 다음 단계에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쓰는 게 훨씬 더 어려운 느낌이 드는 단계인 거죠. 막혔다는 게. 네. 좀 글쓰다가 막힐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을 작성해보고 그거를 제외시키면서 또 다시 풀어나가는 그런 개념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어떤 기승전결, 앞에서 네. 말한 기승전결도 따지고 캐릭터도 따지고 하다 보면 막힐 수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대비할 수 있는 경험이 우러난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것도 필사 한번 해볼게요. 자, 같이 해보죠. 막혔을 땐 다음 단계에서 일어나지 않을 리스트를 만들어라. 네, 여러분들의 캘리그라피도 지금 뭔가 막힌 느낌이 드셨다면 다음 단계에서 일어나지 않을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캘리그라피 해보시면서 좋아요. 나는 이렇게는 하지 않을래라고 하시다 보면은 자신이 캐릭터가 잡힌 그런 캘리그라피 필체가 나오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뭔가 전반적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메시지도 남기고 있고, 네. 끝맺음을 또 미리 생각하면 또 쉽다, 엔딩이 중요하다라는 네. 팁과 함께 정말 실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우리가 웹소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10번도 그런 것 같아요. 10번째 법칙은 무엇이죠? 평소 좋아했던 이야기는 잠시 잊어라. 의외네요. 네, 그 이야기는 이미 당신의 일부다. 그리고 사용하려면 누군가 바로 알게 될 것이다. 자,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좋아했던 이야기는 잠시 잊으라는 거는 마치 작곡가들이 이제 표절 시비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들이 주장을 합니다. 이거 그냥 문득 떠올랐다. 내가 만든 거다라고 하지만 어딘가에 들었던 소스가 있기 때문에 그 작품, 그 멜로디가 나왔을 네.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배척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내려놓고 새로운 시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뇌구조부터 해서 마인드맵 다양한 거 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평소 좋아했던 이야기는 잠시 잊어라, 이 부분도 캘리그라피로 필사하면서 머릿속에 콕콕 박아두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좋아했던 이야기는 잠시 잊어라 라는 거는 뭐 새로운 장르들을
관심을 가져봐라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저도 그럼 호러를 한번 봐볼까 봐요. 공포물을 보고 여러분들께 아닙니다. 스포츠 도전하세요. 스포츠. 안전하게. 그럴까? 눈물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스포츠 분야 네. 열심히 웹소설 읽고 네. 또 제 관점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좋네요. 그러면 10번째 법칙에 이어서 우리 이제 반 정도 온 거거든요. 네. 11번째 법칙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1번째 법칙 설명해 주시죠. 네, 완벽한 아이디어라도 머릿속에만 두면 아무도 모르고 자신의 머릿속에서 잊혀진다. 그쵸. 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펜을 들어라. 네, 펜을 들었습니다. 네,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펜을 들고 쓰는 순간부터 사라진다. 일단은 써라. 네, 맞습니다. 저 바로 쓰고 있잖아요. 네, 일단 써라. 해라. 연년 또 연해라. 네, 어서 캘리하자. 어서 캘리하자. 저는 네. 줄여서 이렇게 정말 조금 간단하게 써보고 싶었는데 부족할지라도 펜을 들어라 라고 네. 짧게 축약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문학 쪽에 교수님이 계신데 그 네. 교수님께 배울 때 교수님은 항상 그 침대맡에 연습장처럼 필기장을 두신대요. 네. 왜냐면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라도 적어두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물론 그 아이디어들이 모두 작품이 될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그 잊혀지면 그것 역시 얼마나 아까워요. 네. 내가 쓴 것을 버리는 것도 아깝지만 그 잊혀졌던 아이디어에 대해 놓친 것도 정말 안타깝고 아깝죠. 네. 그래서 뭔가 부족할지라도 이렇게 써도 될까? 혹시나 사람들이 비웃지는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펜을 들라는 용기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참 와닿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11번 법칙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족할지라도 펜을 들어라. 그리고 그 두려움,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펜을 들고 쓰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진다. 사라진다, 잊혀진다 라고 하네요. 함께 적어볼게요.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펜을 들고 쓰기 시작하면 그 두려움은 사라질 거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네, 저도 명심하고 12번째 법칙을 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법칙이 바로 따라오나요? 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을 경계하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의심하라. 분명한 것들은 치워버리고 스스로를 놀라게 만들어라. 오, 조금 어려운 말들인 어려워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좀 뭔가 캘리그라피를 쓰면서도 살짝 어렵다고 느낀 점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실 대박 아이디어다. 맞아요. 이게 최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거를 의심하라는 거고 네. 두 번째, 세 번째 역시도 의심하라는 말이 네. 마치 10번 법칙과 좀 이어지지 않나 싶어요. 네. 내가 처음에 좋아했던 거, 알고 있던 것을 잊으라라는 말인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좀 창의력을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좀 열린 마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다음으로는 캐릭터에게 색을 입혀라. 네, 13번째 법칙으로 바로 넘어갔는데요. 네. 색을 입혀라 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아까 색을 입혔잖아요. 머리 컬러요? 네, 머리 컬러에. 그런 것처럼, 다양한 색을 입히고, 그런 수동적이고 유순한 캐릭터는 쓰기 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관객에게는 독이다. 뭔가 독특함, 악역이나 이런 캐릭터들의 이제 강력한 색이 입혀진 그런 사례들을 원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커의 머리색 하면 초록. 그리고 할리퀸의 빨강, 빨강. 파랑. 네, 그런 것처럼 단순한 정말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색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내면의 색깔까지도 네. 포함되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아예 좀 색깔을 넣자 이렇게 5글자로 줄여봤거든요. 네. 여러분도 좀 다양하게 이미지 법칙, 테두리 법칙, 연상 법칙 활용하시면서 충분히 연습하고 오겠습니다. 14번째입니다. 14번째 법칙입니다. 왜 이 스토리를 해야만 하는가? 당신의 내면에서 불타오르는 믿음이 무엇인가? 타오르는. 네, 그게 스토리의 핵심이자 당신을 움직이게 할 원동력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에서 불타오르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스토리를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중간쯤에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세히도 보여드리겠지만 불타오르는 거 보이시나요?
네. 다른 것보다 훨씬 불타오르게 표현해 보았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도 뭔가 불타오르는 그 마음을 좀 표현하면서 캘리그라피 해보시면 되겠네요. 좀 펜이 많이 익숙해지셨죠? 얇게도 써보시고요, 작게도 써보시고요, 크게도 써보시고 뭔가 다양하게 연습하고 훈련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15번째 법칙입니다. 네, 당신이 캐릭터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느낄지 생각하라. 그리고 진심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신뢰를 준다. 네. 아까 우리 지난 시간 뇌구조 설명이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끄집어내서 뇌구조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랬듯이 이 캐릭터, 나 자신의 캐릭터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느낄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들, 그것들이 진심이라면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것이 신뢰로 다가올 수 있게끔 해준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계속 따라오고 계시죠? 근데 저는 이렇게 썼어요. 나라면 점점점 물음표를 날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장다현 강사님 계속 사례와 예시들을 설명해주고 계시다 보니까 저희 작업하면서도 그 이미지가 막 떠오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캘리그라피 하는데도 계속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 지금 살펴본 게 몇 번째 법칙이었죠? 15번째 네, 법칙입니다. 그러면 15번째 법칙 연습하고 또 바로 오시죠. 당신이 그 캐릭터라면 이라는 그 투영하는 과정 속에서 내 자신이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네, 그 상황을 이끌어가는 부분에서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제가 16번, 그러니까 16번째 법칙을 제가 설명해 보고 싶어요. 네. 그래도 될까요? 네. 왜냐면 캐릭터를 응원해줘라 라는 게 16번째 법칙이에요. 제가 좀 여러분들께 응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아까 그 장다현 파란 강사님도 캐릭터. 네. 마찬가지고 저 네. 응원을 좋아하기 때문에 힘을 네. 주는 좀 치어리더 같은 네. 치어리딩 하는 역할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캐릭터를 응원할 이유를 아예 만들어주라는 것이 굉장히 꿀팁이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돼 있나요? 만약 실패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실패할 경우도 이야기를 하라. 그러니까 좌절할 수 있잖아요. 네. 좌절하는 거에도 용기와 응원을 준다면 그 캐릭터가 일어날 수 있겠죠. 네,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 독자들도 함께 응원해주는 거죠. 그래, 일어나야 해. 셜록 홈즈도 네. 살렸는데요. 일어나. 죽은 캐릭터도 살리는. 자, 여러분들 16번째 법칙 한번 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가 꼭 살아나야 하는 이유. 네. 셜록 홈즈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 이유를 계속 제시를 하는. 그러려면 정말 네. 매력적이고 네. 입체적인 캐릭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조금 어깨가 좀 무거워지긴 하는데 열심히 한번 따라가 보죠. 자, 네. 17번째 법칙입니다. 필요 없는 작업은 없다. 네. 잘 들어맞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라. 넘어가라. 나중에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그냥 머리맡에 그 메모에 맞아요. 생각나는 그런 기억들은 메모를 해서 지금 넣을 것이 아니라 나중에 또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맞아요. 식으로 지워지는 거 아까워하지 네. 말라고 했죠. 계속 네. 작업을 계속 해 나가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웹소설도 그렇고 캘리그라피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네, 캘리그라피 할 때 필요 없는 연습은 없습니다. 하면서 내가 생각한 밸런스가 안 나올 때도 있겠죠. 근데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그 네. 밸런스가 갖춰지듯이 필요 없는 작업은 없다는 거. 네. 그리고 계속 그냥 넘어가는 거. 그것도 용기이고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충분히 연습하고 다시 만날게요. 어떤 한 문구를 이전에 작업을 하다가 이 단어는 마음에 들고 맞아요. 이 단어는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네. 하지만 그 이후에 내가 잘했던 부분을 다시 살려서 또 표현해보는 연습을 가진다면 캘리그라피는 물론 스토리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점점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또 중요한 법칙이 바로 이어지네요. 뭐죠?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소크라테스, 네. 테스형을 찾게 되는 내 자신을 알라. 앞선 시간에 뇌구조도 파악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많이 가집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조금은 스포가 될 수 있겠지만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어질 때 또 나의 성격을 조금 알아보고 네.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 과정들을 다 일일이 적어보면서 또 웹소설의 한 구조, 뼈대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아는 것 굉장히 스토리보드 만들 때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캘리그라피에서도 뭔가 소크라테스가 명언을 날리는 느낌으로 내가 소크라테스다, 캐릭터다 라고 생각하고 작업하면 더 재밌을 것 같네요. 네. 함께 해볼까요? 나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형이 말했죠. 네. 소크라테스 형이요? 테스 형이라고 하세요. 너무 테스 형, 어색했어요. 네, 테스 형이 말했죠. 네. 자기 자신을 알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과 호들갑을 떠는 것은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 자신을 알고 접근을 하게 되면 뭔가 진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태도가 좀 책임감이 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캘리그라피 할 때도 나 자신을 알고 이 캘리그라피를 한다면 뭔가 좀 더 집중해서 하고 이 작품이 나의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나의 것이죠. 오롯이 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19번째 법칙인가요? 저희가 22가지 전달드린다고 했는데 벌써 19번째면 핵심들만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캐릭터를 사건에 휘말리게 하는 우연은 훌륭하다. 훌륭하다. 네, 캐릭터를 사건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우연은 사기다. 아, 무슨 말일까요? 거의 또 이것도 소크라테스 느낌이 좀 나는데 네. 캐릭터를 뭔가 사건에 휘말리게 하는 우연은 좋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우리도 드라마 보면 진짜 휘몰아칠 때 있잖아요. 네. 아,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 떡밥이 이렇게 회수가 된다고? 하면서 우연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 갈등 등은 아주 네. 훌륭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 반대로 캐릭터를 그 사건에서 빠져나오게 일부러 우연적으로? 자칫하게 네.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는 사기다. 네. 그러니까 보는 어렵게. 사람이 그쵸. 보는 사람이 재미에 빠져들고 또 아까 배웠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 캐릭터를 사건에서 빠져나오게 하면 보는 사람의 몰입도를 깨뜨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유의해야 할 점이고 우리가 좀 염두해야 될 점인데 사실 법칙들 중에서는 좀 가장 어렵지 않았나 네. 생각은 듭니다. 사이다를 먹이기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네.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앞에 부분이 되겠어요. 캐릭터를 사건에 휘둘리게 하는 우연이 어떻다? 훌륭하다. 이런 부분을 캘리그라피로 중점적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건에 휘말리기는 쉽고 빠져나오기는 어렵다는 삶이- 인생, 인생이 그러네. 네, 인생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20번, 20번째 법칙입니다. 연습. 네, 당신이 싫어하는 영화 속 장면을 골라라. 당신이라면 어떻게 고칠까? 라는 나중에 계속 엔딩 해보라는 것 바꾸기 같습니다. 한번 네. 하는데 제가 OT 때 한번 설명드렸었잖아요. 네. 내가 싫어하는 장면. 제가 또 캘리 쓰면서 거의 싫어하는 느낌은 날렸었어요. 좋아하는 건 좀 네. 정성을 들였다면. 자, 싫어하는 장면 엔딩을 어떻게 바꿔볼까 상상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캘리그라피로 필사하면서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이 싫어하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영화 속 장면을 고르고 그 장면을 어떻게 고칠까? 어떻게 고칠까? 어떻게 고쳐보자 라는 그런 워딩으로 연습하고 오면 되겠습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영화 속 장면을 내 마음대로 고쳐보면서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하는 그런 과정들을 가져보라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작가와 다른 관점의 네. 작가로서의 에티튜드가 나오는 법칙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벌써 2가지 남았습니다. 네. 21번째 법칙입니다. 상황과 캐릭터를 확실히 하라. 그리고 그냥 멋지게 쓰는 것은 안 된다. 당신은 왜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었는가? 사실 이제 저희가 아까 심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보면은 미사오구라고 하죠. 이게 되게 두루뭉술하면서도 그냥 멋지게 쓴 말인 건 알겠으나 네. 그 의도나 또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잘 전달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보자라는 취지의 21번째 법칙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상황과 캐릭터를 그냥 확실하게 정해둘 필요가 있는 것. 네. 그것도 어렵죠. 네.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자, 한번 캘리그라피 연습하면서 내가 앞으로 만들 웹소설의 캐릭터와 상황을 잘 분리해야겠구나 라는 다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캐릭터를 확실히 하고 상황도 확실히 하라. 여러분들이 캘리그라피를 할 때도 고민하지 말고 이 부분에는 강하게 하고 이 부분은 약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마음을 잡고 작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도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그렇게 저도 있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22번째.
당신이 쓰는 스토리의 본질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해보자.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캘리그라피 작품이나 뭐 뇌구조를 표현하거나 이런 작품들을 만들었을 때 내가 왜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가라는 것을 친구들한테 하고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스토리가 정리가 되고 네. 본질을 파악하는 네, 그런 시간을 가졌죠.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아까 주어 서술을 이야기하면서도 길을 잃게 된다라고 네. 했는데 그렇게 길을 잃게 되는 이유가 아마 본질이 흔들려서일 거예요. 네. 우리의 핵심 캘리그라피 배우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만든 웹소설의 표지를 네. 멋지게 나만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캘리그라피 작가와 같은 직업군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그 본질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수업이 흘러가고 있는 것인데요. 네. 여러분 역시도 그 본질을 잃지 않고 잊지 않는 수업이 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문장 필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있는 캘리그라피의 본질 그리고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해보면서 이 캘리그라피 실력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오, 명언으로 마무리하시네요. 자, 그러면 제가 네. 작업한 부분들을 좀 클로즈업으로 좀 보여주시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좀 보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쭉 제가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붓펜을 사용해서. 이거는 첫 번째 보여드렸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 계속하라라는 부분의 연속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전 조금 끝을 길게 표현했다는 거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자, 기승전결 보이시나요? 저는 결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다음 장 바로 넘어가 볼게요. 엔딩의 중요성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 엔딩은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워딩을 배웠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면 따라와 주세요. 결이 좀 중요하다는 거를 이미지 법칙과 테두리 법칙을 활용해서 좀 잡아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디귿, 정말 단순하죠? 기승전결은 좀 물 흐르듯이 썼다면, 표현을 해봤다면 단순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도전도 마찬가지고요. 좀 강한 힘을 줘봤고요. 그 다음 장에 표현된 거는 굉장히 약하고 옅고 얇게 표현한 법칙들, 우리 두 번째 법칙들을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넣자. 이제 또 나름 키워드들을 상큼하네요. 네, 상큼하게 표현했고, 밑에 이어지는 불타오르는 믿음부터 해서 넘어가라. 얼른 넘어가자. 그리고 네, 다 자신을 알라. 테스트형. 테스트형.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핵심,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뭔가 선생님이 해주시는 그런 말씀들의 키워드들을 쭉쭉쭉 써보면서 저는 수업을 따라왔습니다. 픽사에서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22가지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 그 법칙을 단순히 듣고 예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예시를 다 연상 기법처럼 활용해서 캘리그라피로 필사를 하니까 손은 좀 아프지만 그래도 뿌듯한 시간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나 자신을 알라라는 패스형이죠. 네, 저도 그게 좀 기억에 남고, 특히 저는 결론, 그 결론으로 다가가는 그 걸음에 뭔가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네. 말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법칙은 우리가 앞으로 이어지는 소설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복습처럼 활용될 예정이니까 오늘 충분히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캘리그라피 북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알죠? 채워진 만큼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함께 따라온 여러분들을 기대해 볼게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건강하게 만나야겠죠? 네, 다음 시간에 건강하게 만나요. 안녕!